그럼 안녕하세요. 인적성 NC에서 집중 공략 수립 파트. 자, 이번 시간 기초학습에서 자료 분석 내용 이어보겠습니다. 기초학습의 기초 연산은 우리 지난 시간에 좀 간단한 계산 방법들을 한번 확인했었고요. 자료 분석에 대한 내용도 어려운 건 아니고요. 자료 해석을 들어가기 전에 그냥 이 정도에 대한 기본기, 용어에 대한 이해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 정도이고, 그리고 아마 연습 문제 보실 때도 특별히 어렵지 않게 좀 흐름상으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교재에 있는 내용 참고로 해서요. 역시 이론들 한번 같이 훑어보는 시간 정도로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자료 분석에 대한 내용. 물론 뒤에 우리 실전으로 문제 풀 때 더 많은 내용 제가 많이 얘기 드릴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료를 보는 방법, 그리고 몇 가지에 대한 그 용어 포인트 정도로 한번 잡아보는 그런 시간이에요. 자, 풀이 전략으로 뭐 순위라고 하는 거 먼저 나와 있는데요. 하나의 범주에 포함된 항목들의 크기를 비교해서 순서를 매긴 것, 그쵸? 이런 것이 순위죠. 기준이 되는 범주를 먼저 파악한 뒤에 해당 범주 내에서의 수치들의 크기만 비교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표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2020년도의 순위를 본다고 하면 이렇게 세로 줄 갖고 보실 거고, CSI에서의 연도별 순위를 본다고 하면 이렇게 이제 기준을 어느 쪽에 두냐에 따라서 표를 보는 방향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 정도에 대한 그 내용이 좀 들어가 있어요. 자, A부터 C 회사 중에서 2020년도에 직원 수가 두 번째로 많은 회사는 A 회사이다라고 하는 것은 요거 갖고 보겠다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순위는 숫자가 이제 큰 것을 1위, 2위, 3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순위를 매기게 되면 만약에 이런 경우 나와요. 만약에 뭐 5위에서 1위가 되었다라고 하면 순위는 1위가 되는 것이 지금 4단계가 상승되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여기서의 해석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거 간혹가다 빼기 4, 순위가 하향된 걸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순위는 숫자가 작아지는 게 더 좋은 거죠. 1위가 되는 것이 가장 높아지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순위는 숫자 작은 것이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제 큰 것 갖고 순위 이렇게 매기게 되겠죠. A가 두 번째로 많은 회사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기간 중에서 C 회사의 직원 수가 19년도에 가장 적다라고 하는 것이 C 회사에 대한 가로줄 갖고 이제 순위를 매겨 봅니다. 여기서 C 회사 19년도가 제일 적은 걸로 그쵸, 맞죠? 그럼 이런 거 보실 때는 19년도가 지금 그 4위가 되는 걸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9년도가 552인데 이것보다 작은 것이 없구나라고 그냥 끝내시면 돼요. 이게 1위가 어디고 2위가 어디고 3위가 어디고 이걸 매길 이유가 없죠. 이 문장 해석하실 때는. 그쵸? 19년도 적은지 체크하고 보다 낮은 것이 없구나로 그냥 끝. 순위를 매기는 것은 오히려 시간이 그냥 걸리는 그런 과정이에요. 자, 기준 방향 갖고 이제 해석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증감 추이, 여기부터가 조금 더 많이 활용이 되겠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수치의 증가 또는 감소 추이를 판단하는 것. 기준되는 시기하고 비교하는 시기를 먼저 파악한 후에 두 항목의 크기를 비교한다라고 되어 있죠. 기준 시기하고 비교 시기라는 말을 썼습니다. 지금 2018년부터 지금 21년까지 이렇게 A학교에 대한 학생 수가 나와 있는데요. 뒤에 내용 갖고 같이 볼까요? 19년 이후 A학교 학생 수는 매년 전년 대비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여러분 하나 또 참고하실 것은 바로 뒤에 나오긴 하겠지만 이후라고 하는 말, 이런 말 있죠. 자, 2019년 이후면 어디부터 보셔야 될까요? 19년 이후면 2020년부터 아니고 19년 이후라고 이자가 붙어 있으면 거기부터 보시는 거예요. 19년부터. 이가 없으면 2019년 후, 그러면 2020년부터가 해석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후, 이전이라고 하는 그 이자가 있으면 그 해당 연도 위치부터 거기부터 보시는 겁니다. 그럼 19년부터 보는 건데 학생 수는 매년 전년 대비라고 돼 있죠. 전년도. 얘기한 기간의 앞쪽부터 18년도부터 보란 얘기예요. 여기부터. 19년 이후면 여기부터인데 그것의 전년 되면 이렇게부터 보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점점 증가를 한 것이 맞는지죠. 요거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후라고 하는 말, 그리고 뒤에 전년 대비라고 하는 말 있으니까 앞쪽부터 한 번 더 가서 본다고 하는 것 정도에 대한 해석을 한번 다시 참고로 봐주시고요. 자, 후하고 이후 차이가 한번 이렇게 나와 있죠. 바로 후는 기준되는 시점을 포함하지 않는 그 다음부터를 보시는 건데 이후라고 하는 것은 해당 시점을 포함을 합니다. 뭐랑 똑같냐면 우리 숫자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이상, 이하라고 하는 말과 초과, 미만이라고 하는 말의 그 숫자의 범위가 다르죠. 그렇죠? 예를 들면 100 이상이다, 100부터예요. 100 초과면 100을 빼고 그 뒤부터를 보게 됩니다. 이상, 이하의 이자하고 이후, 이전의 이자는 같은 위치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연결시켜 보시면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 꼭 한번 다시 체크해 주시고요. 수치 계산 쪽 가볼까요? 요거 이제 뒤에 문제 볼 때 계속 나올 거예요. 증감량, 증감률, 퍼센트 포인트, 뭐 비율 이런 거 계속 나올 겁니다. 용어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한번 해두고 이제 시작하자는 거예요. 이 부분은. 증감량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수치가 증가하거나 감소한 그 양. 말 그대로 그냥 양을 차이만, 얼마큼이 커졌다, 작아졌다, 차이만 구하는 그런 과정이죠. 증감량, 증가량이나 감소량, 그쪽 요거 두 개를 합쳐둔 것이 증감량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고요. 증가 또는 감소한 그 량을 얘기합니다.
이때 표현 방식에 따라서 보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주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죠. 기준연도 대비 비교연도의 A의 증감량이라고 되어 있으면 비교연도에서 기준을 뺀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작 쪽이 기준이고 그리고 그 비교하려고 하는 그 위치가 이제 비교가 됩니다. A가 100만큼 증가했을 때 증가량은 그죠? 증가 100만큼이 증가했다고 하면 증가량은 100이에요. 감소량은 그때 증가하고 감소는 보호를 반대로 적어주셔야 되겠죠. 증가는 100인데 감소량 얼마인가라고 했으면 감소는 이렇게 적어야만 감소한 것은 마이너스 100 이렇게 하면 플러스 100이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보호가 반대가 돼야 되겠고 증감량 할 때는 증가인지 감소인지 보호를 함께 무조건 넣어주셔야 돼요. 증가인지 감소인지 그 양을 이제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호를 표현을 같이 해주셔야만 해석이 정확해집니다. 100만큼 감소했다고 하면 증가량은 다시 한번 마이너스가 돼요. 증가가 마이너스 100이다 라고 해야만 마이너스 100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증가는 앞에 보호를 플러스로 이미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소량은 그쪽 감소는 이미 마이너스가 있는 거니까 그냥 100이다라고 바로 그대로 적게 되고요. 증감량은 항상 그 의미의 보호를 함께 적게 됩니다. 여기 비교연도 A, 마이너스 기준연도 A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2018년도에 값이 22, 2019년도에 값이 25라고 합니다. 그럼 2018년도 대비 19년도까지에 대한 증가량 이라고 했으면 이게 기준 쪽이고요. 시작 쪽이 기준, 그리고 뒤쪽이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25에서 20을 빼야만 이 말이에요. 그죠? 비교해서 기준 쪽을 빼야 한다라고 하는 거. 기준이고요. 비교예요. 시작 쪽이 기준, 그리고 알려고 하는 그 위치가 비교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빼야만 그 차이가 얼마큼인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비교해서 기준 쪽을 빼자고 하는 것이 이 식이 이렇게 반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위치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증감률을 볼게요. 증감률. 증감률은 이제 증가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한 것. 이게 증감률인데요. 증감률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수치가 증가하거나 감소한 그 비율로 증가율과 감소율로 구분할 수 있죠. 그죠? 역시 증감률의 증가, 감소 그 비율이 함께 그 합쳐진 개념인데요. 이때 표현 방식에 따라 보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앞쪽과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기준연도 대비 비교연도의 A 값의 증감률을 구할 때 기준연도가 분모, 그리고 분자에는 요 값은 아까 얘기했던 요거 증가량을 구했던 그 증감량을 구했던 요 식이 분자에 들어가죠. 증감량이 차지하는 비율값. 아까 했던 내용대로 적어볼게요. 20에서 25로 갔다라고 하면 이렇게 있는 차이는 플러스 5만큼이 되죠. 이렇게 뺀 값을 갖고 보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요 식대로 적어보면 증감률을 구한 식은 기준연도 시작조 20에서 증가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는 것, 이것이 이제 증가율을 구하는 식이 됩니다. 기준연도분의 그 증가량, 증감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는 것. 자, A가 10%만큼이 증가했다고 하면, 그죠? 10%가 증가했다고 하면, 증가율에는 이미 보호는 플러스 갖고 있는 거니까요. 그죠? 플러스. 그리고 그대로 그냥 보호 없이 이렇게 적을 수 있겠고, 증감률에는 보호를 함께 줬고요. 감소율은 보호를 반대로 적게 된다. 요거 이제 그대로 앞쪽과 동일한 개념이에요. 10% 감소했다. 그러면 감소는 마이너스를 갖고 있는 거니까 그대로 10만 적을 거고요. 증가율은 마이너스가 여기가 이제 플러스가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를 표현해 주셔야만 마이너스 10%라고 하는 요 의미를 넣을 수가 있겠죠. 증감률은 항상 그냥 보호를 함께 다 적어 주셔야 됩니다. 증감이 함께 있는 거니까요. 자, 증감률은 이제 공식이 뭔지 이제 식이 분모에 얼마, 분자에 얼마 들어가는지 그 위치에 대한 것만 좀 잘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감률을 봤고요. 자, 내용 계속 이어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얘를 가지고 이제 조금 더 연습을 해보죠. 마을별 농가 비율 및 가구 수라고 하는 주제가 먼저 나와 있고 2019년, 2020년, 21년까지 농가 비율과 가구 수 A마을, B마을 나와 있습니다. 1번 내용 볼까요? 2021년에 A마을 가구 수는 2년 전 대비 50가구 감소하였다. 2년 전이면 2019년도 값을 갖고 이제 비교 시작하겠다는 거죠. 19에서 21까지 A마을의 가구 수. 간단합니다. 19년도에 A마을 가구 수, 21년도에 가구 수 이렇게. 그러면 일단 숫자로 마이너스 50이에요. 증감량으로는 마이너스 50, 감소량은 50, 그리고 증가량으로는 다시 마이너스 50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요 내용. 증감량은 마이너스 50이다. 그리고 감소량은 그쵸 50이다. 이렇게 보호 함께 잘 반영시켜서 해석해 주시는 거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2020년 비마을 농가 비율은 전년 대비 10%포인트가 증가했다. 이제 퍼센트포인트란 단위가 나왔는데 전년도면 2019년도 대비했을 때 그쵸 그걸 보겠다는 거죠. 비마을의 농가 비율. 19년도의 농가 비율은 25. 그 다음 2020년 농가 비율은 35. 일단 차이는 10이 증가가 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미 비율이면 퍼센트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퍼센트랑 퍼센트의 차이를 얘기할 때 그때 쓰는 단위가 이제 퍼센트 포인트가 됩니다.
둘 다 퍼센트일 때 그 숫자의 차이를 얘기할 때는 그때는 퍼센트 포인트 이런 단위를 쓰게 되죠. 그죠? 요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자, 바로 그 관계가 이제 나올 텐데 여기 있는데요. 일단 3번 내용 보고 넘어갈까요? 3번에 2020년 비마을 농가 비율은 전년 대비 40%가 증가했다라고 돼 있네요. 자, 증가율을 구하는 식입니다. 증가율을 구하는 식이에요. 전년도 대비 그쪽을 시작점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19년도. 그리고 이것도 이제 간혹 얘기할 때 비율은 그냥 차이면 그거 그냥 빼시면서 퍼센트 포인트 적는 거 아닌가요? 비율도 다시 한번 증가 또는 감소한 비율을 다시 한번 구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내용 의외로 많이들 헷갈리시거든요. 비율 값도 증가율을 다시 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건데 방금 거기였죠. 25에서 35까지 10% 포인트가 증가량은 맞습니다. 근데 이 증가한 것을 비율을 구하겠다. 25에서 여기서 10만큼을 딱 증가시킨 거거든요. 요것에 대한 비율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퍼센트 값에서도 다시 한번 숫자끼리에 대한 관계로 증가율을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계산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뭐 약분해서 40%라고 보이네요. 물론 이런 비율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실전 문제 볼 때 좀 복잡한 문제 나올 때마다 더 많은 내용들을 담게 될 겁니다. 지금은 간단한 용어에 대한 이해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퍼센트하고 퍼센트 포인트의 차이가 바로 나와 있네요. 자, 퍼센트는 비율을 나타낼 때 사용하고 있고요. 그죠? 방금처럼 이런 거, 농가 비율 구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이제 바로 퍼센트 값이 적혀요. 백분율에 대한 개념인 거죠. 그리고 퍼센트 포인트는 비율의 차이, 퍼센트끼리의 차이를 얘기할 때 그때 쓰는 단위가 됩니다. 요거 차이 비교하시고, 제가 분명히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요 2번에 대한 해석과 3번에 대한 해석, 요거 두 가지가 다 딱 구분되실 수 있도록 한번 다시 좀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